담비입니다. 작지만 날쌘 데다 나무 타기의 명수여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좀처럼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밀스러운 동물. 명성은 자자하나 여전히 의문투성이로 가득한 담비. 담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제작팀은 강원대학교 야생동물연구팀과 함께 100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월정사 인근입니다. 죽은 노루가 발견된 곳이며 담비가 다닐 만한 길목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지? 네. 카메라를 설치한 지 한 달 후. 자, 잘 찍혔겠지? 네. 일단 내려가서 보자고 일단. 네. 봅시다. 민지용 씨가 능선길에 설치했던 카메라부터 확인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는 놀랍게도 삭, 오소리, 노루, 청설모, 그리고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고슴도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동물들이 같은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동물들은 천적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길을 다니는 걸까요? 다니기 쉽고 가장 힘이 덜 드는 편한 길. 동물들 역시 오솔길이나 능선 등 에너지를 가장 아낄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선택합니다. 물론 어느 시간대가 가장 안전한지는 오래된 경험으로 습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야생동물들이 카메라에 잡혔는데도 왜 우리가 찾고 있는 담비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동욱 씨, 네. 그냥 막 가지 말고 네. 천천히 담비 흔적 나올 만한데 네. 잘 체크하면서 가요. 알겠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예상이 맞다면 담비 역시 많은 동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는 이 길을 반드시 지났을 겁니다. 검문 갖다 드려. 뼈 조각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할게요. 이거는 담비똥 흔적이에요. 오래돼가지고 다 분해되고 녹았는데 분해 안 되고 남아있는 털하고 뼈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GPS가 켜졌어요. 모든 흔적의 내용과 위치는 GPS를 통해 기록돼 생태조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잠시 뒤 길 한가운데서 발견된 살개똥. 이건 살개똥인데 대부분이 다 털하고 뼈예요. 보면은 이 안에 이 똥을 분해하는 보라 금풍뎅이들이 막 꼬여 있잖아요. 12시쯤에는 배설을 하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야생동물들이 낮에도 활동할 정도로 야생 환경도 좋고 사람 이용료는 많지 않고 그런 곳이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인데 길이 잘나 있다면 틀림없이 동물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사이즈가 똥을 넣는 오랜 추적 끝에 찾아낸 담비의 똥. 이 똥을 분석하면 녀석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날 겁니다. 담비의 몸 길이는 50-60cm. 하지만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답게 멧돼지부터 딱정벌레까지 거의 모두가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다면
담비가 최고의 사냥꾼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족제비과의 담비는 몸이 가볍고 매우 유연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용목 동물의 엄지발가락이 퇴화된 데 반해 담비는 5개의 발가락이 모두 나무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진화했죠. 담비가 자유자재로 나무를 오르내리고 새나 다람쥐를 사냥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입안엔 큰 송곳니가 있으며 턱 힘은 사냥감의 뼈를 단숨에 부술 만큼 강력합니다. 오래 달릴 수 있는 지구력도 겸비했죠. 역할을 분담해 모리 사냥까지 할 수 있는 지능도 갖췄습니다. 이런 담비를 앞서 사체로 발견된 노루는 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도대체 숲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열화상 드론으로 월정사 근처의 숲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천적을 피해 낮 동안 숨어 있다 밤에 나와 배를 채우고 있는 노루와 고라니. 멧돼지 부부는 철없이 뛰어다니는 새끼들을 돌보느라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으며 가파른 바위에 올라서도 사냥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인 삭도 느릿느릿 출근길에 나서는군요. 그런데 고귀하듯 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이 녀석들, 그토록 찾고 있던 담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담비의 행동권은 반달 가슴곰 다음으로 넓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약 12km씩 이동한다는 담비. 카메라를 설치한 지 다시 한 달이 더 지났지만 담비는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5 남자가 있다에서 생겨난 이름 오대산.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야간 야생동물 생태 조사가 있는 날입니다. 네, 저기 있다. 2 마리야? 안광 2개다. 맞아. 난 고라니를 봤는데. 나도 고라니를 봤어. 맞네. 이동했으니까. 야간 순찰을 하다 보면 드물지 않게 눈에 띈다는 고라니. 하지만 요즘 이들이 애써 찾고 있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 갔어? 다 이런 데가 지금 다 나와야 되는, 그 전에 나왔던 포인트잖아요. 야, 전국에서 긴전박이 올빼미 밤에 찾는 건 우리가 최고인데, 그죠? 아니, 그럼. 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왜 한 10년 전에도 그때 전국적으로 긴전박이 올빼미 안 보인다고 조류하시는 분들 다 얘기했었지. 네, 얘기 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주 목격됐는데 최근 1, 2년 동안 그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긴전박이 올빼미. 이 집 어디 있어? 긴전박이 올빼미
봤어요. 날랐어 근데. 저기다. 저. 보여? 서치. 예. 저 앞에 가지 바로 뒤에. 예, 한 개체 찾았습니다. 역시 멋있어. 오대산 깃대종. 긴전박이 올빼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오대산 생태의 깃대종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래도 아직 멀쩡한 놈 봤으니 다행이네. 마음이 놓이네. 깃대종이란 멸종 시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 종의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동물을 말하죠. 그래서 녀석들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곳곳에 둥지를 설치했었다는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 다행히 여러 개의 인공둥지에 올빼미가 찾아와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고 급기야 최근엔 멀쩡히 사용하던 곳마저 올빼미들이 찾지 않아 빈 둥지가 더 늘었습니다. 볼까요? 저거 벌레집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둥지를 안 쓰면은 주변에서 저희 눈에 좀 띄고 보였어야지만 했는데 그게 또 안 보이고 하니까 저희는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무슨 위협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거 뭐 설치도 있고. 무슨 영문일까요? 다른데 있지만. 결국 2년 전에 설치해뒀던 관찰 카메라를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둥지를 지키다 갑자기 뭔가에 놀라는 어미 올빼미. 새끼들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있네. 그죠? 움직이네. 오. 뭐야? 아이야, 새끼 가자. 한 마리 하나 묻어갔죠? 다시 왔다. 야, 담비가 왔다 갔구만. 범인은 담비였습니다. 번식을 실패했네. 이때 번식기 아니에요, 담비도. 그치. 자기 새끼 키우느라고 사냥을 한 거니 담비로 미워할 수도 없고. 자기는 섭리인데 뭐 어떻게 했어? 그러게. 아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해발 1070m의 질매늪. 이곳은 거의 산 정상 부근에 있지만 사시사철 물이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탄 습지고 고산 습지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습지예요. 그만큼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대산에서도 그만큼 이 작은 습지가 차지하는 그 생태적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탄 습지란 각종 식물의 퇴적층이 쌓인 곳에 물이 고여 있는 독특한 지형을 말합니다. 현재 오대산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3,500여 종에 달합니다. 이 중 질매늪에 사는 동식물만 약 2,100여 종. 심장과 같은 역할도 해주고 허파와 같은 역할도 해주고 콩팥과 같은 역할도 해주고 물도 걸러주고 물도 담았다가 수위 조절도 해주고 야생동물들의 굉장히 중요한 은신처, 먹이처, 새로운 서식지도 되고요. 물은 생명을 부르죠. 제작진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늪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무 위에 설치된 관찰 텐트. 잔뜩 경계심을 보이던 고라니 가족이 풀을 뜯기 위해 나왔습니다.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선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 개체수가 많지만 사실 외국에선 거의 발견되지 않는 국제 보호종이죠. 늪으로 통하는 길목 상황은 어떨까요? 관찰 결과 고라니, 너구리, 삭,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이 시간을 달리하며 질배 늪으로 이어진 길을 오갔습니다. 약자는 은밀히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숲의 길 하나하나는 야생동물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다면 야생동물의 행동 반경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 허가를 받아 작은 송신기를 부착한 다음 녀석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털에다가 붙이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털갈이 하거나 할 적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이제 펴졌다 할 때 사이즈가 대상은 다람쥐와 고슴도치 그리고 오소리. 이동 속도와 먹잇감, 크기가 모두 다른 녀석들입니다. 요 앞에 있는 걸로 신호가 잡히거든요. 관찰 결과 다람쥐의 활동 범위는 100m를 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느린데도 고슴도치의 활동 범위는 400m, 오소리는 1km에 달했습니다. 먹이 사슬의 위치에 따라 넓이가 결정되는 동물의 행동권. 이곳은 최근 담비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국립수목원입니다. 한참 동안 담비의 흔적을 살피던 이상규 씨가 능선길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과연 상규 씨의 예측이 적중할까요? 일주일 후 9월 15일 날 담비가 왔네요. 긴 꼬리에 노란색 몸통, 흰 턱과 검은 얼굴. 분명 담비입니다. 담비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자기 채취를 남기는 그런 행동들,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여기 지금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쪽 발에 흰색을 띠고 있는 이 녀석. 마치 흰 양말을 신은 것 같은데요. 녀석을 따라가면 담비의 이동로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형광색 줄을 이용해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담비. 며칠 후 다행히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배설물만 남긴 채 쏜살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시작된 담비 추적. 담비의 길은 울창한 숲의 능선길을 따라
2km가량 이어져 작은 봉우리에 이릅니다. 여기입니다. 이게 담비가 그루밍해서 자기 털일 것 같아요. 이거는 하얀 게. 담비의 놀이터로 추정되는 곳. 밤은 물론 낮에도 동물들이 줄을 잇습니다. 단숨에 덩치 큰 멧돼지의 무리를 쫓아내고 자리를 독차지한 담비들. 낯익은 녀석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상규 씨가 추적 중이던 흰발 담비. 그런데 함께 어울리고 있는 녀석들 중에 앞발 2개에 모두 흰 양말을 신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도 어미와 새끼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마리의 어미와 3마리의 새끼. 이 무리는 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암컷과 수컷이 따로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5월쯤에 새끼를 낳아서 그 다음에 새끼를 낳기 직전까지 새끼들이랑 같이 댕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5월의 숲. 이것은 KBS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동물, 담비의 육아 과정입니다. 텅 빈 나무 속 가장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담비. 어미 담비는 살기나 오소리, 너구리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주 둥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끼를 낳자마자 수컷은 떠나버리고 고된 육아의 책임은 모두 어미인 암컷의 몫입니다. 사냥을 하고 와서 어미의 몰골이 아주 힘들어 보여요. 털색도 푸석푸석하고 더 말라 보이고, 새끼는 사람도 그렇지만 엄마가 피곤한 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계속 와서 치근덕거리고 젖달라고 조르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새끼를 보듬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담비의 모성애는 정말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미의 젖을 먹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새끼 담비들. 과연 이 새끼 담비들은 잘 자라 내년 봄 무사히 어미 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드물지만 능선길에 사람들이 지납니다. 하지만 이곳은 야생동물의 길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디 이 길을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행의 장애물로만 여겼던 쓰러진 나무. 담비들은 오랫동안 이 나무 통로를 오가며 자신들의 길이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 통로가 사라지자 담비들은 길을 잃고 말았죠. 담비는 호랑이와 표범이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먹이사슬의 맨 꼭지점에 있는 생태계의 조절자입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길 위에 담비가 다닌다는 건 그만큼 숲이 건강하다는 의미죠.